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레드미 K20 프로 카메라 리뷰 두 번째 야간 사진에 대한 리뷰입니다. 자, 레드미 K20 프로 주간 사진은 다른 플래그십에 절대 꿀리지 않는 사진 품질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야간 사진에서는 그런 사진들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저조도 사진에서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야간 사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타사 플래그십에 비해서 그 품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 테고요. 레드미라는 브랜드로 독립을 했다고 해서 이 이미지 프로세싱이 어디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레드미 K20 프로 또한 그리 큰 기대를 걸고 있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텍스트로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실 분들은 영상 디스크립션이나 지금 나가고 있는 제 블로그 링크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아닌 샘플 원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영상 디스크립션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가급적 PC 등의 대화면으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샘플들은 FHD에 맞게 최대한 비슷하게 크롭을 했지만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는 아무래도 비교에 무리가 좀 있습니다. K20 프로의 트리플 카메라, 주간과 같이 광량이 풍부할 때에는 각자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지만 어두워지면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망원과 초광각 카메라는 센서의 크기부터 광각 대비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에 아직은 부족한 샤오미의 이미지 프로세싱이 야간에 봐줄만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야 하고요. 이런 사정은 K20 프로뿐만이 아니라 올해 출시된 샤오미 Mi 9 등의 다른 샤오미 스마트폰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쯤이라면 후면에 있는 망원과 초광각 카메라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진을 촬영하시는 게 그나마 좀 나은 사진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번 스마트폰을 리뷰할 때마다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구도로 사진을 찍어오고 있죠. 폰이 바뀌더라도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나중에라도 조금 더 쉽게 비교를 해보기 위함인데요. 어지간한 모니터나 대형 디스플레이가 아니라면 지금 보시는 사진도 그럭저럭 괜찮구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의 사진일 겁니다. 그렇지만 중앙만 크롭해서 확대를 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셔터 스피드 15분의 1초 이상만 확보가 되면 OIS가 없다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사진이 흔들리는 일이 없는데 K20 프로는 셔터 스피드가 20분의 1초나 되면서도 생각외로 사진이 꽤 흔들려 버렸습니다. OIS를 탑재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과는 사진 품질은 비교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K20 프로와 마찬가지로 OIS가 없는 Mi9는 또 사진이 흔들리질 않았죠. 자, 일단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확대를 해보면 갤럭시 S10 에센셜이나 Mi9에 비해서 흔들린 사진이라는 건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진이 흔들리는 첫 번째 원인은 지금 샤오미 스마트폰들이 야간 사진의 경우에는 ISO를 올려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는데요. K20 프로는 아직 이 이미지 프로세싱이 적용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Mi9이나 Mi9 SE 또한 OIS가 없지만 ISO를 4000 후반대까지 올리면서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 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개봉기에서도 스펙에 비해서 K20 프로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세로로 촬영을 할 때 이 그립감이 영향을 받는 건가 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시다시피 K20 프로를 눕혀서 가로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앞서 보신 두 장의 사진들보다 오히려 조명이 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셔터 스피드도 17분의 1초로 더 느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흔들림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의 갤럭시 S10 에센셜보다는 좀 부족해도 오른쪽에 있는 Mi9과 같이 초점을 잡지 못하는 증상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외에 다른 사진들을 촬영을 해봐도 세로로 촬영한 사진들은 여지없이 다 흔들려 버렸고요. 가로로 찍은 사진들은 멀쩡한 걸로 봐서 셔터 스피드가 확보되지 않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는 K20 프로는 제 생각대로는 저조도에서 세로로 사진을 찍기에는 어렵다는 거겠죠. 물론 조명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이런 증상들은 다 사라진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올 상반기 리뷰를 했던 다른 샤오미 레드미 스마트폰들과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되는 광원만 있으면 야간이라도 꽤 괜찮은 사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촬영을 해봤던 다른 스마트폰들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조금 부족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보이는데요. 야간에도 HDR이 적용된 갤럭시 S10 에센셜과 감도를 높여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한 Mi9에 비해서 K20 프로는 중앙 간판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주제에 대한 표현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으니까 낙제점인 건 분명하고요. 대신에 주변부를 보게 되면 세 기기 중에서 가장 노이즈가 적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만 가지고는 가장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비싸다는 스마트폰은 아예 이 정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주간 사진 리뷰에서 전체적으로 사진이 옅은 푸른빛이 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왼쪽 편을 비교해보면 다른 기기들에 비해서 유독 푸른빛이 강하게 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주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K20 프로의 색온도 자체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실망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샤오미는 물론이고 요즘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은 이런 야간에 사용하기 위한 야간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샤오미의 야간 모드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여러 스마트폰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효과를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일반 촬영에서는 흔들리는 장면들도 야간 모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런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갤럭시 S10 에센셜이나 Mi9보다도 조금 더 나은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셔터 속도보다는 이미지 품질을 고려한 이미지 프로세싱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서 흔들렸던 다른 장면에서도 야간 모드 촬영은 비교 대상인 Mi9과 갤럭시 S10 에센셜에 비해서 깔끔한 사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노멀로 촬영했을 때에는 깔끔하게 촬영이 되었지만 야간 모드라는 것이 HDR과 유사하게 여러 장의 장면을 합성해서 나온 결과이니만큼 약간은 뭉개진 듯한 사진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들보다 조금 높은 듯한 색온도는 야간 모드로 촬영을 해버리면 그 영향을 더 심하게 받는 것 같은데요. 깔끔하게 나와주긴 했지만 간판 가장자리가 흰색이 아니라 너무 푸르게 처리가 된 부분이 불만이라면 불만입니다. 자, OIS가 없어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지만 야간 모드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샤오미의 행보를 보게 되면 K20 프로 또한 곧 Mi9 등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품질보다는 셔터 속도 확보를 위한 그런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변경이 될 확률이 높을 듯합니다. 지금 포코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샤오미 스마트폰들이 같은 이미지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색온도 정도만 수정이 된다면 충분할 듯 한데요. 아마 이미지 프로세싱 변경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만약 K20 프로에 OIS만 탑재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가격에서 3, 4만원 정도 가격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야 이런 리뷰를 위한 사진 외에는 야간에 사진을 찍을 일이 거의 없어요. 앞서 보신 사진들 외에도 가로등도 없는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OIS가 없다고 해서 아예 쓰레기 취급을 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관점의 차이겠죠. OIS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은 OI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OIS 등의 부가 기능이 탑재되었다고 한들 타사 스마트폰들보다 성능도 떨어지는 플래그십보다는 저는 K20 프로가 훨씬 나은 듯 하고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곧 실사용 결과를 가지고 이 K20 프로의 전반적인 느낌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